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3강이에요. 7편 이제 마케팅 하나 남았고요. 부동산 마케팅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전략에 들어간다 이건데, 환경에는 거시 환경, 즉 인구 통계 환경 등 좀 큰 환경이에요. 그리고 미시 환경, 고객이나 경쟁자 등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케팅 전략에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이것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판매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고, 자, 그 시장 점유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가 STP 전략이에요. 그래서 S는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들어가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 차별화 P가 구체적으로 어떤가라고 하는 게 4가지 P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피 믹스 3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유통 경로 차별화, 가격 차별화, 제품 차별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을 차별화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전체 중에. 사실 밑에 고객 점유나 관계 마케팅 한 줄짜리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얘처럼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 아니라 이것은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과 접촉을 하는 1대1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아이디어 원리, 심리적 접점을 말하는 판매 기술이고, 관계 마케팅은 이제 이 릴레이션십 마케팅 해가지고 단골 관계 마케팅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 혹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 관계 마케팅이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자, 부동산 마케팅의 의의, 뭐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시장에다가 마켓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시장에서 하는 모든 행위, 시장에서 뭘 합니까? 개인과 조직이 가치 창출하고 교환해서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부동산으로 좁혀보면 부동산 개발하고 이걸 공급하며, 그래서 뭐 융자 조건 등을 활용해서 관심을 끌도록 함으로써 분양이나 임대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현대 마케팅의 추세는 고객 만족을 중시한다. 시장 점유 마케팅은 대중 마케팅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매스죠. 그러한 대중을 상대로 한 마케팅과 달리 구매자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을 중시하는 것이 현대 마케팅의 추세인데, 이게 이제 단골 관계죠. 그래서 한번 고객을 물건을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장기 지속적 교환 관계를 개발 유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의 기본 기법은 고객 가치 평가에서 우수하다 그러면 이제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죠? 그 우수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것으로 적합한 맞춤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계속 고객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을 비교해 보면 단기적 관점이냐 장기적 관점이냐.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강요하죠. 의사 전달을 강요받게 하는 거죠, 광고처럼. 그러나 관계 마케팅에서는 고객과 소통을 합니다.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서, 여기는 신규 고객 확보를 중시한다면 여기 충성 고객을 유지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에서는 고객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죠? 고객 점유율이라는 어떤 고객이 자사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높이겠다 이겁니다. 마켓 쉐어가 아니라. 예. 자, 그럼 마케팅 환경을 보죠. 이제 마케팅을 보게 되면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야 하는데, 인구 통계 환경, 인구 집단명 규모, 분포 성장률. 가령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이 깨졌다.
계속 빠져나갈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꾸 나가요. 비싸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경기도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뭐 연령도 여기 있고요. 인구 통계 항정 중에는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연령별로 또 어떻습니까? 환경을 분석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 거예요. 문화 환경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예, 추세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옛날 같으면 편의점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편의점 가는 걸 편해하는 것 같아요. 뭐 카드도 되고 좀 비싸도 편의점 가겠다. 뭐 하여튼 이런 거 편의점 굉장히 많아졌어요. 경제 환경, 제품과 서비스 생산 수준, 소비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마케팅을 달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기술 환경은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뭐 게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스마트폰 그죠? 네, 굉장히 이런 추세에 따라서 상품도 마케팅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 및 법 환경 등은 뭐 쉽게 말해서 정치 법 이런 것 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행정부에서 시행한다. 그걸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경쟁자, 공급자, 유통인원 구성원, 도매상 물류 등 이렇게 해서 좀 고객이 변하면 고객의 취향이 변한다든지 경쟁자가 덤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환경을 분석하고 나서 이제 별표가 생겼죠. 시장 점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돼서 S 첫 이니셜이에요.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소비자를 유사한 하부 집단으로 구분한다. 인구 통계 변수라서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혹은 성인층, 아닌층, 여성층, 뭐 남성층 혹은 뭐 지리적으로도 달리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마켓에서는 글로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지리 변수도 보겠죠. 이렇게 세분화하고 나면 그 중에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세분화, 비슷한 그룹끼리 소그룹화 시켰으니까 어느 시장에 진출할 건지 타겟팅을 해야 된다.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장 잠재력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매출액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규모가 좀 작더라도 자사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도 있고 전체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대기업 뭐 현대차가 수용차부터 제네시스라는 뭐 대형차까지 다 생산하는 것처럼 이거는 전체 표적 시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들은 어떤 단일 시장에 타겟팅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타겟팅을 했으면 이 시장에 대해서 가령 연령별로 뭐 10대, 20대 구매 패턴 비슷하고 30, 40대, 50대 이상 뭐 이렇게 구분했다면, 그러면 이 30, 40대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해야죠.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적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구분되는 독특한 이미지, 그래서 포지셔닝을 차별하다 이렇게 의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란 말 자체가 경쟁품에 비교해야 차지하는 어떤 이미지를 의미한다, 장소를 의미한다 이런 건데, 가령 그 회사 제품은 저가 브랜드야 라든지 아니면 고급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 하게 되면 이제 4P 믹스라고 또 하는데, 그러니까 금방 보셨던 차별화의 하위 수단들이에요. 차별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마케팅 믹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의 수단에 있어서는 유통 경로, 그다음에 상품, 가격, 판매 촉전 이 네 가지가 섞여 있죠 지금. 그래서 마케팅 믹스다. 4개, P가 4개니까 4P 믹스다 이렇게. 이 판촉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고객과 소통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죠. 4P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이 팔아야 되는데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리점이나 뭐 의료법률처럼. 그러나 중간상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라든지 부동산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파는 줄 알아요?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중개업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이런 것 등은 간접 유통 경로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품 전략은 근본적인 차별화 전략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품질이나 브랜드라든지 상품의 특성 등을 창조적으로 계획해서 신상품 개발한. 그렇죠. 이건 뭐 이미 이제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지상주차장을 지어했다. 이게 이 편한 세상인가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아파트 가면 저희 동네는 차가 앞에 있으면 정말 짜증나던데 차 밤에 되면 주차 그냥 아주 난리가 나서 그걸 지하로 다 빼버리면 쾌적한 환경이라는 새로운 차별화된 상품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이게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요. 가격 전략은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이거니까 자,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잘 수요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예. 특정의 소규모 세분 시장이 되겠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죠.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도 수요가 잘 줄지 않으니까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에요. 침투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저가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에 침투하기, 내가 신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 걸 누군가가 우리 제품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싸게 가자 이거죠. 증대를 위해서 싸게 가는 거예요. 싸게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면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전략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더 많은 수요를 유발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다가 났네요. 높은 경우. 자, 시가. 이거는 현재의 가격이에요. 중립가격 전략. 따라 하는 거죠. 고객이 가령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워. 그리고 경쟁사들이 점유율에 굉장히 민감해서 침투가격 내려봤자 사용도 어렵고 해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 뭐 중립적인 가격이다. 혹은 시가 전략이다. 추종 전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중에 혹은 사피 믹스 중에 마지막에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품 아무리 차별화시켜 잘 만들어도 커뮤니케이션, 고객과 우리 제품이 뭔지 알려야죠. 알리는 방법은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구매자와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제품은 인적 판매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가면 항상 안내하는 분들이 따라다니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할 때도 분양 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다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복잡한 제품에 적합하다. 비인적 판매는 이거는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광고가 대표적이에요. 광고를 통해서. 우리 광고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자, 홍보라든지 이거 홍보는 이제 광고를 내고 무슨 선전 TV에서 광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뉴스 등에 알려서 홍보하는 수단 등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판매 촉진 중에 쿠폰 준다든지 견본, 경품 등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 그죠? 그 중에 포지셔닝, 이제 차별화 전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피 믹스. 그 사피 믹스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 중심이에요. 대중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소비자와 고객과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판매를 올리기 위한 기술이다. 판매 기술이다. 그래서 일단 고객이 들어오면 주의를 유발하고 관심을 유발시키는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사고 싶다는 욕망을 끌어내서 마지막에 셀링 포인트를 제시해서 행동하게 한다. 사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 판매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관계 마케팅으로 간다. 그래서 고객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겠다. 단골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자사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호도를 갖게 해서 결국 고객 점유율을 높여서 자사 제품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특정 기업만 있으면 사는 사람들 있잖아. L그룹도 있고 S그룹도 있고 뭐 H그룹도 있고 뭐 이렇게 하도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면 믿을 수 있다. 장기적인 애호도를 갖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적 점유 마케팅은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판매 기술이라면 관계 마케팅은 장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기법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CRM 솔루션 하게 되면 어떻게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그 프로그래밍이죠. 이게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 부동산 광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판촉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광고가 단일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마케팅 전체에 대해서 한 문제의 비중이기 때문에 가끔 지문의 한 줄, 이 정도예요. 그래서 부동산 광고는 광고 조의도에 따라 뭐 대중이 행동하도록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유료이고, 무료인 건 없어요, 광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광고라고 한다. 14회 때 한번 그 당시에 이제 광고라는 게 한 문제씩 나왔었으니까 이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어디로 갔어요?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특징 이 정도는 부동산이니까 하기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다르죠. 개별성, 지역적 제한성. 이건 뭐 개별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시간적 제한성도 그 제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 한번 하면 끝나요. 이런 뜻이고요. 광고주는 매도인, 임대인이 매수자나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혹은 매수인, 임차인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광고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중개업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팔려고 하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내가 물건이 풍부해야 이렇게 사려는 사람한테 많은 물건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광고의 분류는 좀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는 안내 광고, 클래스파이드 해가지고 약어를 사용해서 동종업의 광고를 나열한 거. 전시 광고는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니까 캐치프레이즈나 전면적인 사진 이런 거. 점두 광고는 간판. DM 광고는 다이렉트 메일이니까 표적 고객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TV, 라디오. 노벨티 광고는 작은 장식품 등을 가지고 하는 거. 교통 광고 많이 보시고 있죠. 버스, 택시, 포스터, 출판물,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로 수입 많이 올려요. 포털 업체들이. 애드믹스는 이러한 것 등을 적절하게 섞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이제 광고니까 그 믹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7편을 전체를 복습해봐요. 7편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3회를 변형했는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급격히 지가가 올랐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오른 것은 해서 택지 가격이 말도 안 되죠. 택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택지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도시지역 지가가 비싸면 나가야죠. 서울시에 자꾸 떠나잖아요, 지금. 이걸 직주 접근이라고 하지 않고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우셨고, 직주 분리는 통근거리가 멀어지게 하겠죠. 주거지를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자, 집값 오면 비싸면 조방적 이익이 아니라 자본을 많이 써서 올려야죠.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늘어나 주택의 성능이 개선된다.
자, 이게 땅값이 비싸니까 가령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 이거예요. 땅값이 비싸면 건축 자재를 싼 거 써야죠. 너무 비싸면 안 팔리니까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택의 기능이 떨어져요. 이런 거니까 틀렸고요. 자, 이것은 맞는 거죠. 5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토지를 줄이고 돈을 더 써서 고층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만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이제 민간 부동산 개발 26회를 변형했어요.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자,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가 아니라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체 개발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개발 신탁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공사비를 결합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투입 비율에 따라 나눈다. 이거는 등가 교환 방식이죠. 개발 신탁이 아니라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는 점에서는 경제 효과가 유사하죠. 형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토지 신탁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해서 사업 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고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니까 다르죠. 그렇지만 경제 효과는 유사한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서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이 가능한 건 맞지만 사업 시행이 더뎌요. 사공이 많으면 여러 법인이 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간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방식에서는 건설업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공사비를 문제 좀 치사하죠. 이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냈네. 예, 그러니까 시행사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유치해요.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거였죠. 나머지 다 틀렸고. 자, 3번입니다. 24회, 26회, 이제 BTL 뭐 이런 것 등이 BTO가 자주 나와요. BTL 방식은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의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L은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거고 도로, 터널 뭐 이런 거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TO 방식이 적합하죠. BOT, 건설하고 운영한 다음 넘겨버린다.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가지는 일정 경과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킨다. 뭐 영어 시험도 아니고 맞는 거예요. 1번부터 틀린 거고요. BTL. 예, BTL은 여기 나온 거네요. 시설의 준공과께 소유권을 트랜스퍼 넘기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낸다. 그죠? 지자체로부터 받는 거. BTO는 짓고 넘기고 운영을 직접 하는 거죠.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BO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건설해서 소유하고 운영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26회 이제 화살표 문제가 있었는데 12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순서.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 일단 아이디어 단계, 사업 구상이 먼저일 테니까 3, 4, 5번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먼저냐,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비적 타당성을 먼저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땅값 알았으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 옳은 것. 민감도 분석은 시정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의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건 민감도 분석이 아니죠. 이건 뭐 흡수율 분석에 가깝네요.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 다음에 행해진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죠.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시장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시장의 능력이니까 시장성 분석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계략적으로 하는 것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겠죠.
그래서 5번이 맞을 텐데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그렇죠?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한다. 토지 이용 규제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공법이고 소유권 등은 개인들의 관계니까 사법이죠. 민법처럼. 네. 자, 그래서 5번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나왔네. 그렇죠? 18회 때에서 숫자를 바꾸어서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 입지 개수가 클수록 특화되어 있죠. 입지 개수를 구해라. 입지 개수 하면 가령 있잖아요. 이걸 계산할 때, 자, 가령 제조업을 할 때 전국의 제조업은 10,000분의 6,000명이니까 0.6. 전국의 제조업 고용률은 A 도시는 1,000명 중에 0.5니까 이거는 6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B 도시를 보면은 자, 전국의 고용률, 분모가 입직에서는 전국의 고용률이니까 10,000명 중에 6,000명이잖아요. 그리고 1,000명 중에 500명이니까 여기고, B 도시는 2,000명 중에 600명이니까 예, 이게 0.3이죠. 0.3. 그쵸? 예, 10%가 3,6이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서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나누어서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분모는 어차피 전국의 고용률이니까 똑같고, 여기 0.5, 1000분의, 여기는 0.3. A도시가 B도시에 대해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얘는요, 1000분의 400이니까 0.4, 2000분의 1000이니까 0.5. 이건 B도시가 입지개수가 더 크겠죠. 분모를 계산해 보지 않아도. 여기는 0.1, 얘는 2000분의 400이니까 0.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도시가 특화되어 있는 거는 제조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입지개수를 진짜 구하지 말고 입지개수의 분모 부분, 전국의 고용률은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해서 비교해도 된다. 그렇게 푸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7번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예요. 옳은 것은 25회 자가관리 방식은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건물관리의 전문성 이거는 위탁관리겠죠. 예. 그리고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 실시하는 관리 이건 기술적 관리겠죠.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제 측면에 있어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판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거. 틀린 데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 사업이 안일해지기 쉽다.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거는 바뀌었죠. 자가관리입니다. 자, 5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발해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지만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18회 24회 변형.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쉽죠.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건물 주차 관리. 이것은 당연히 시설 관리죠. 뭐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이제 마케팅으로 왔네요. 4P 전략 중 판촉에 해당하는 것. 단지 자연 내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해서 이거는 제품을 차별화했어요. 평면 설계도 제품을 차별화했어요. 설계를 차별화시킨 거죠. 모양 구조를. 이것도 제품 차별화, 얘도 제품 차별화. 그렇죠? 예. 그러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경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판매 촉진입니다. 그래서 5번만 판촉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품 차별화입니다. 프로덕트예요. 자, 10번 부동산 마케팅 옳은 것은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각 단계에서 심리적 접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틀렸고요. 차별화 전략은 세분에 대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보라요. 가장 자신 있는 수요 집단을 찾아내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이에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타겟팅을 하는 거고요.
3번 시장 세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이건 포지셔닝이죠. 위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화입니다.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홍보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이건 틀리지 않았죠. 판촉 전략 중에. 시장 차별화 전략은 수요에 따른 인구 경쟁에 따라서 구분하고. 벌써 이 구분하는 건 시장 세분화죠.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11번 문제는 26회를 변형한 거죠. 옳은 거. 포지셔닝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이게 좀 갑자기 제가 바꿔놔서 이상한데 셀링 포인트였어요. 원래 문장은 26회 셀링 포인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거 만든 거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 소비자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이거는 관계 마케팅, 저 이렇게 바꿔주셔야 하고, 아이다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건 STP 전략이죠. STP 포지셔닝이니까 아이다가 아니라. 자, 요거 바뀌어 있어요. 주인은 어텐션 뭐 이거에서 이게 아이다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바꿔놓은 거네요. 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7편이 끝났습니다. 7편은 비교적 수월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는 8편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는 좀 까다롭죠.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를 하기로 하죠.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